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자된 세상 부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첫 투자, 제가 이제 26살에 처음 부동산 경매로 이 재테크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낙찰받았던 물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부동산만 15군데, 거의 20군데 가까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운이 좋게도 처음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입찰한 물건을 낙찰을 받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첫 낙찰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대출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요청드렸던 게 뭐냐면은 제 연락처를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다 주고 와라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정말 그날부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2016 타경 뭐 몇몇 번 낙찰자 맞으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연락처 남겨주셔가지고 전화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고 금리는 얼마고 한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차손이랑 금액도 한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났는데 막 되게 잘 받으셨네요. 축하드려요. 막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은행에 대한 소개를 막 해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 금리는 얼마, 한도는 얼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이제 뭐 부대 부수 비용들 그런 것들 조건을 다 비교를 해보고 가장 조건이 괜찮았던 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대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부모님 세대는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대출을 받으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거를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고 아는 척 해봤자 어차피 다 들통날 걸 알기 때문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오픈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처음 낙찰 받는 건데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자주 연락드려도 되겠냐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소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출을 이제 받는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경매를 많은 분들이 좀 주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명도 때문인데요. 명도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절차를 뜻해요. 제가 이제 명도를 처음에 하려고 딱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소유주가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연락처를 남기고 또 이제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원하는 조건이 이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쭉 들어봤는데 이사비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사비를 대놓고 달라고 하셨고 꽤 많은 이사비를 요구를 하셨어요. 이사비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왜 돈을 주느냐?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요. 빨리 내보내야 내보낸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해서 새로 임차를 맞추거나 매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돈을 안 주고 계속 협상이 늦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뭐 강제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만큼 내가 또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자에 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빨리 내보내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사실 그대로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이미 이사할 이제 집이랑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전 소유주분이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어요. 나이가 한 50대 남성분이셔가지고 처음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명도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하고 통화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문자로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문자를 이제 보낼 때 원하는 날짜랑 그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이사 이제 그 계약서랑 그러니까 그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사비를 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제가 미리 요구를 했냐면은 그 집에 한 번도 이사를 안 나가고 한 15년 가까이 집을 사셨는데 인테리어를 한 번도 손을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곰팡이도 있었고 심지어 누수가 또 있더라고요. 천장 쪽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누수도 체크를 했었고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집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에서 그냥 임대를 놓거나 하는 건 무리겠다 싶어가지고 인테리어 견적을 미리 받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인테리어 이제 좀 사장님이 다녀갈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비밀번호를 양해를 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누수가 있는 걸 이제 체크를 하고 누수업체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누수라는 게 여러분 그 난이도가 몇 층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의 맨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옥상에 뭐 방수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파고들어서 그래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층인 경우에는 누수 원인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물이 아래에서 위로
가진 않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엌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부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거냐?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배관이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 연결되고 다른 곳에 뭐 화장실에서부터 물이 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베란다에서부터 물이 셀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원인 찾는 게 쉽진 않아요. 하필이면 또 제가 낙찰받은 집만 유일하게 누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다른 집들은 제가 다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집만 누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원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바로 윗집에 베란다가 하나 있었거든요.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면은 빨래나 이런 걸 걸 수 있는 건조기가 있었는데, 다른 집들은 보통 이제 화장실에다가 세탁기를 놓고 사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윗집만 그 베란다에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공사를 할 때 베란다도 다 이렇게 누수 방지를 위해서 그 방수 페인트 같은 걸 다 바르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또 바닥이 이렇게 다 깨져 있더라고요. 타일 같은 게 깨져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로 세탁기에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호스가 빠지면서 중간에 이제 물이 새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타고 저희 부엌 쪽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위층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제가 인테리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누수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방수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공사 협조 좀 해달라고 양해를 좀 구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부터 임차인분의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안 알려주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경매를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번 내용증명 보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살면서 이렇게 막 쌍욕을 들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그 위층 집주인이 저한테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내용증명 일단 보낸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나쁘신 상태였고, 그리고 너가 뭐라고, 나 이거 절대 협조 안 해줄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막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했지만, 위층 세입자한테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했음에도 거의 제 나중에는 연락을 거의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용증명을 이제 보낸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충분히 작성을 했는데, 이미 그 행위 자체에 이제 기분이 상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욕을 하시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같이 맞서게 되면은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그 집주인한테 같이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좀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이렇게 사람이 또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소유주의 아내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저랑 한참 통화를 할 때 옆에서 그 아내분이 통화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좀 앳된 여자분이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용증명을 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도 솔직하게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남편을 한번 잘 설득을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세입자한테는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인테리어 전에 미리 좀 방수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약간 구사일생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인테리어 전까지는 방수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